안녕하세요. 차이니즈 스토리의 김 기자입니다. 이번 아시안컵 1차전에서 중국은 타지키스탄을 상대로 역대급 굴욕적인 경기를 치렀습니다. 중국 축구 팬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경기력에 실망했다는 이야기와 아시안컵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이미 이런 결과는 예상됐다는 이야기로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번 경기는 최악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에이스 우레이는 양팀 통틀어 최저 평점을 기록했고 그의 개인 기록 또한 이게 경기를 뛴 사람의 기록인가 싶을 정도로 모든 부분에서 아무런 기록도 없으며 심지어 유일한 드리블 돌파 한 개도 실패로 남아있어 아마도 우레이 개인적으로도 이 경기는 최악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정도 기록이면 그냥 전반과 후반을 경기장에서 산책하다가 들어왔다는 소린데 심지어 우레이가 교체된 후 중국 국가대표팀은 좋은 모습을 보여 모든 것은 양코비치 감독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다음 경기 우레이의 운명은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 우레이는 중국 축구 팬들로부터 내가 몇이냐 라는 비난을 포함해 우레이 인생 역대급 욕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매체들은 타지키스탄 감독의 경기 후 인터뷰를 신속하게 전했는데요. 중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 지보바에서는 우리는 2점을 놓쳤고 중국팀 역시 2점을 놓쳤다고 생각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타지키스탄은 승점 1점을 얻은 것이 아니라 2점을 잃은 것이라고 전하며 중국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음에도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타지키스탄이 처음 아시안컵을 출전했다는 것과 자신들보다 높은 피파 랭킹의 중국을 상대로 잘 싸웠다고 말하며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경기를 본 저희 입장에서도 이번 경기는 타지키스탄에게 조금 아쉬운 경기였다고 생각됩니다. 경기 후 기록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타지키스탄이 앞서는 가운데 슈팅 숫자는 중국의 2배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타지키스탄을 확실히 앞서는 것은 파울 숫자로 중국이 20개로 타지키스탄보다 8개 더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자국의 축구대표팀이 졸전을 하자 중국 언론들은 축구 팬들이 욕할 새로운 타겟을 만들어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지보바에서는 한국 언론이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조롱하고 있다. 106이 상대에게 속수무책으로 20번의 슈팅을 맞은 것은 이례적이다라는 제목으로 경기가 끝난 후 우리나라에서 보도하는 기사를 인용해 우리나라가 중국 대표팀을 조롱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른 기사로 타지키스탄은 최약체로 중국팀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 실망스럽고 슈팅 숫자도 너무 작았다라는 제목으로 이 또한 한국 기사를 인용해 보도를 했는데 별다른 내용이 없었음에도 중국 기사는 한국이 중국 대표팀의 경기력에 실망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중국 대표팀 경기력에 실망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중국 언론들은 자국의 대표팀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우리나라 언론으로 화살을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번은 예전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런 기사가 나오면 중국 축구 팬들은 물고 뜯을 텐데 대체적으로 자국의 축구대표팀은 욕먹어도 싸다라는 분위기가 더 많이 있어 이런 기사들도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국이 이런 실력이라면 지난 홍콩과의 평가전 승부조작 스캔들도 중국 대표팀은 승부조작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실력으로 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국 대표팀의 현실을 직시하고 응원해야 한다는 기사도 나왔는데요. 이번 경기는 아시안컵에 처음 출전해 피파 랭킹 106위인 타지키스탄 대표팀을 상대했지만 오히려 중국 대표팀이 아시안컵에 처음 출전한 신인 같았다고 말하며 다음 경기를 위한 개선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문제점은 중국 대표팀이 너무 긴장한다는 것인데 선수들의 긴장으로 실수는 계속되고 상대팀에서 공을 뺏기면서 오히려 역습 찬스를 만들어줬다고 주장하며 긴장을 풀고 상대팀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급선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됐던 승점 3점은 1점으로 바뀌었고 다음 라운드 진출마저 불투명해진 상태에서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다음 경기에서 반드시 승점을 확보해야 하고 중국 축구 팬들은 힘들겠지만 그런 중국 대표팀을 응원해야 한다고 말하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과연 중국 대표팀이 다음 두 경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이런 실력으로는 3연패라고 생각됩니다. 우레이가 교체되고 나서 조금 경기력이 좋아지긴 했지만 사실 그 경기력도 전반보다 괜찮았지 다음 상대와 경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1월 14일 아시안컵 우승 후보 일본이 베트남과 예선 1차전 경기를 가졌는데요. 일본이 무실점으로 무난하게 승리할 줄 알았던 경기는 베트남이 깜짝 활약하며 일본을 상대로 2점을 뽑아냈습니다. 경기는 비록 일본이 4대2로 이기긴 했지만 베트남 축구의 성장과 아시안컵에서 활약에 다들 놀랐는데요. 이 모습을 지켜본 중국 축구 팬들은
또다시 멘붕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항상 자신보다 한 수 아래라고 말하는 홍콩마저 56년 만에 아시안컵에서 득점하자 이제는 중국 축구는 아시아에서 이길 수 있는 팀이 거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국 대표팀의 경기력에 실망한 중국 축구 팬들의 반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국이 조롱해도 문제가 안 돼. 우리 대표팀은 조롱당하는 것이 마땅해. 한국 언론에서 말하는 것도 다 사실이야. 왜 한국 언론이 말하는 것이 중국 언론이 말하는 것보다 더 괴로운 걸까? 내가 한국 언론이라면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을 거야. 지루하지 않나? 한국 언론이 사실을 말하기는 하는데 좀 역겹다. 한국 언론은 매우 객관적이어서 많은 중국 팬들에게는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듣고 보면 할 말을 잃게 만들어. 너무 화가 나지만 사실이고 반박할 수가 없어. 우리는 언제 한국 축구를 비웃을 권리를 가지게 될까? 그냥 알고 싶은 건데 한국 대표팀은 매일 훈련에서 뭘 할까? 아쉬운 점은 일본이 이겼다가 아니라 베트남이 일본을 상대로 2골이나 넣었다는 거야. 베트남이 지기는 했지만 매우 의미 있는 경기를 펼쳤고 중국 선수들을 보면 개인기량이 정말 최악이야. 베트남과 일본 경기를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 우리 남자 축구 대표팀은 희망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 현재 중국 팀은 베트남 팀에게 상대도 안 될 거야. 다른 팀들은 다 골 넣으면서 뽐내는데 중국 팀만 최악이네. 한국 언론이 역겹긴 해도 반박할 수가 없네. 한국에게 조롱받기 싫으면 지금으로서는 방법은 딱 하나, 해체뿐이야. 한국 언론이 한 말은 틀리지 않아. 이번에는 한국을 응원할 거야. 중국 축구는 당분간 희망이 없고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우리 대표팀이 친선 경기에서 베트남을 꺾은 건 순전히 운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한국 언론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어떻게 비웃음이 될 수 있을까? 아직도 남자 축구 국가대표를 지켜주는 건 정신나간 팬들뿐이야. 중국 국가대표팀 말고는 전부 다 발전했네. 올해에는 기본 실력이 너무 부족해. 벌써 30대인데 지금 있는 곳에서 은퇴하자. 올해이가 슛을 할 수 있었다면 라리가에서 최소 15골은 더 넣었을 거야. 올해이 같은 사람이 세상을 속이고 명성을 훔치는 플레이어야. 다른 친구들은 올해이를 교체할 때까지 그가 경기장에 있는지 몰랐다고 하더라.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나도 그랬어. 몇 년 지나고 보면 이 팀이 전성기 팀일지도 몰라. 국내 최고 플레이어 수준이 이 정도인데 월드컵에 진출하려면 몇 세기가 걸릴까? 예전이나 축구 국가대표팀 1인자였지. 지금은 폼이 너무 내려와서 움직임이 전혀 없어. 선발에 적합하지 않아. 중요한 점은 베트남과 태국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낫다는 거야. 1월 15일 드디어 우리나라 대표팀은 바레인을 상대로 1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날의 변수는 심판인데요. 한국과 바레인 경기는 주심과 부심 모두 중국인이 배정됐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중국인 심판들은 유독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에서 오심을 많이 하며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VAR과 함께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이 적용돼 예전보다 판정 시비가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바레인 선수들보다 더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고 다음 소식은 더욱 알찬 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